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025년 7월 12일이 됐네요. 오늘 또 토요일이 됐습니다. 세월은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요. 누구에게나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, 야속하게도 날짜는 이렇게 여지없이 변함없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모일입니다. 이모일이고요. 오늘은 또 우리가 60갑자를 넘어서 60년을 다 서고 나면은 다음에 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. 그 2의 인생을 살려면은 요즘은 또 30년, 40년을 거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? 퇴직하고도 60 넘어서 90을 사시는 분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? 그럼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, 이게 30년을 더 산다는 것이 참 이게 눅눅지 않다는 겁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이게 이미 자식들은 다 떠나고 또 정은 좀 사라지고요. 할 말은 없고, 그런데 60년을 참 이렇게 살아온 그 세월들이 미움도 얼마나 많습니까? 희노애락이 다 젖어져 있어서 꼴 보기 싫은 것도 많고, 또 상처 준 것도 많고, 또 말하기 싫은 것도 많고, 그런데 다시 정 없는 사람이 30년을 또 같이 살자니 참 이게 죽을 맛이죠. 거기다가 또 뭡니까? 또 먼저 떠나시고 또 혼자 계시는 분의 또 어떤 쓸쓸함. 그래서 요즘 노인정에서도 60 넘어서 또 이 미팅이 많이 이루어진답니다. 그래도 말동무라도 있는 것이 뭐 별로 쓸 데는 없지만 말동무는 있으면 안 좋겠나, 또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렇습니다. 또 내가 이별하지 않더라도 또 자식들이 이별하는 사람이 상당히 또 많죠. 그래서 내 이별도 힘든데 자식의 이별은 또 더 힘들죠. 뭐 이런 얘기들, 수많은 또 상담 사례 중에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혹시 조론이나 그죠? 별거나 또 이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도 뭐 있지 않겠습니까? 또 그렇지 않습니까?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어서 마지못해 살았는데 이제 자식을 다 보내고 내 인생을 좀 살아보겠다,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. 먼저 조론이나 이혼이나 이래 하고 싶으실 때는요, 제가 35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준비된 이별, 준비된 조론 를 하셔야 된다. 갑자기 온 사별이야 어차피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지만 내가 준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이별을 해버린다는 겁니다. 그것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또 후유증도 발생이 되고요, 또 뭡니까, 후회가 따릅니다. 대부분 조론하고 이혼하신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요, 후회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한 80%가 후회를 한답니다. 20%는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이, 저 인간 안 보는 것이 훨씬 내가 삶의 질이 좋아진다, 이렇게 말씀하시고, 대부분 후회하고 감정적으로 이혼이나 조론 또 이렇게 별거를 했다는 겁니다. 또 별거도 좀 시간이 너무 지나면 또 합치기가 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서 합치기가 참 뭡니까, 마음이 그 하루의 마음인데 그거 참 단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? 그죠? 그거 참 내가 먼저 무릎 꿇고 하기도 그렇고, 저 인간의 무릎을 좀 꿇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인간도 무릎을 잘 안 꿇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그죠?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준비된 이별을 하셔야 되는데 내 혼자서 과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가? 또 이런 거요. 또 이혼이든 조론이다 하면요, 수많은 전화가 옵니다. 밤늦게도 막 전화가 와요. 그냥 내가 혼자 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대들이 부담 없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내가 임자가 있고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을 때는 전화질도 좀 조심하던 것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는 거죠. 뭐 그런 것들.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혼자 됐다고 얘기를 하면요, 나가면은 소위 말해서 웬만 잡놈들이 다 붙어요. 그죠? 그러면 여인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아이고,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 갑이요. 내가 혼자 됐다 그러니까 저딴 것이 과연 말을 걸고 밤에 술 한잔 하자는 둥 뭐 안 하는 둥, 그죠? 갑자기 안부를 묻고
뭐 이러고 하거든요. 그것이 또 생짜증이 나고요. 그래서 우리가 여우 피하면 호랑이 만난다고요. 그 참 싫은 남자, 싫은 그저 부인 피하고 이제 이별하니까 별 쓰레기들이 다 붙는 겁니다. 요즘 애들 말로 쓰레기라 그러죠. 쓰레기들이 막 붙기 시작해요. 정말 괜찮은 남자들은 또 대부분 임자가 있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또 괜찮은 부인들은 다 남편이 있고, 또 남편뿐만 아니고 또 뭐 부인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나 있는 사람도 많아요. 그런 사람들은 별로 접근을 안 하는데, 또 거지 같은 게 자꾸 붙어요. 혼자 사는 남자, 또 혼자 사는 여자, 이런 사람이 자꾸 붙거든요. 주로 붙는 사람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대부분 좀 없는 사람이 많이 붙어요. 그런데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안정이 된 사람은 그렇게 또 쉽게 행동도 안 해요. 자기 몸조심을 하는 거죠. 자기 가정이 더 소중하니까 몸조심을 하는데, 혼자 된 저 인간, 별로 그저 능력 없는 인간이 자꾸 이제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남자는 이별하면 이가 세 마리고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여자는 뭐 이별하면 그죠? 뭐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? 참기름이 세 마리를 가집니까? 그죠? 떡이 세 말, 이런 말도 있듯이, 남자가 대충 혼자 되면 굉장히 냄새도 나고 자기 관리도 힘들고요. 웬만한 독한 사람 아니면 첫째 돈을 모으기 힘들어요. 돈이 안 돼요. 밤에 이렇게 밤 시간은 지겹고, 또 주기적인 성생활이 안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돈을 쓰고요. 또 밤이 지겹고 하니까 그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면 술을 먹어야 되고, 이러면서 남자들은 거의 돈 모으기가 힘들어요.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, 오히려 여자분들은 돈이 있는데 남자분들은 혼자서 하면 다 모을 것 같지만, 남자들 혼자 있는 사람 거의 돈이 없어요. 정말 졸부, 그렇지 않습니까? 부자가 빌딩 가지고 이별한 사람, 뭐 이런 사람은 돈이 있겠지만 대부분 돈이 없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냥 한 번 밥 사는 거, 뭐 이런 거, 그거 가지고 뭡니까? 티를 내고 그저 있는데, 그게 전 재산이 다라는 겁니다. 더 이상 돈도 없어요.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우선 잘해주는 그 순간 밥값 잘 내주고 매너 좋은 거기서 혹딱 넘어간다는 그런 케이스가 많고요. 그러나 그 사람 뒤를 자세히 해보면, 따라보면은, 그렇지 않습니까? 대부분 거지가 많아요. 그걸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접근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주로 이제 이별하고, 처음에는 정말 저 인간만 안 보면은 정말 편할 것 같았는데, 이제 온갖 이제 잡놈이 붙어서 더 커서 더 스트레스가 되고요. 그래서 이별하고 졸혼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. 내가 만약에 저 인간이, 저 영감이 다른 여자하고 살아도, 정말 행복하게 살아도 나는 전혀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, 아니면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. 또 내 여자가 저 여자가 꼴 보기 싫어도 저 여자가 정말 뭡니까? 다른 남자하고 행복하게 사는, 다른 영감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, 그걸 내 봐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지가 잘 살든 못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. 이런 사람은 또 이별을 해도 됩니다. 그 정도 마음이 되면은. 그러나 아이고 내가 내 묻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싫지 않습니까? 내가 도저히 꼴 보기 싫어서 이별하지만 다른 년하고 잘 사는 꼴은 못 보겠다. 그죠? 다른 놈하고 잘 사는 꼴은 못 보겠다. 이건 아직 이별이 안 된 겁니다. 그죠?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첫째 경제적인 원리를 봐야 되고요.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느냐. 그래서 남의 시선 함부로 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가. 또 내 여자, 내 남자가 다른 여자, 다른 남자하고 살아도 괜찮은가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첫째 판단을 해야 졸혼과 이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대부분 아이고 외도해서 바람나서 도박해서 구타해서 내가 저 인간만 안 보면 살 것 같지만, 물론 안 봐서 한 분 안 봐서 오는 뭐 즐거움, 편함은 있지만요, 나머지 9개는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겁니다. 그래서 대부분 후회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전문직이 뭐 오랫동안 있었던가, 교직이 있었던가, 군인으로 있었던가, 경찰로 있었던가, 또 오래 또 기업이 있었는 분들은 그래도 남녀 다들 그 연금이 좀 많이 나오니까, 그래도 뭐 경제적인 것은 언제 혼자 살기에는 어느 정도는 뭐 우리가 60 넘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? 아껴 쓰면은 애들이 좀 얻고 이래 하면 되지 않습니까? 뭐 조금 알바도 하고요. 가능한데,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저 인간이 바람 피웠으니까, 저 인간이 도박했으니까, 그렇지 않습니까? 저 인간이 나랑 때렸으니까, 이런 감정적으로 이혼이나 졸혼을 하게 되면은, 내가 우선은 저 인간 안 봐서 속 시원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괴로움이 따라오고요. 많은 개무시하는 게 따라오고요. 별하별 잡놈이 다 붙고요. 별하별 희한한 여자 꽃뱀들이 많이 붙습니다. 그죠? 그런 걸 이제 감내할 정도로 준비가 된 어떤 이별을 하셔야 된다. 이렇게 이 얘기는 본인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자식들도 이별할 때 이런 내용을 잘 전달해서 이해쓰게 해주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는 마음에서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
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조론도 많고 이혼도 많습니다. 그죠? 그것을 그랬을 때 내 자신의 이별과 조론도 있겠지만 자식들이 또 이혼과 또 이렇게 하실 때 이해시킬 때는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전달해서 며느라 네가 내 자식 꼴 보기 싫어서 이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? 이런 내용을 네가 견딜 수 있느냐? 저 인간이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잘 사는 것도 견딜 수가 있느냐? 네가 경제적으로도 다 뭐 괜찮겠느냐? 그러고 또 이별을 하게 되면 오만 잡놈이 붙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네가 또 이렇게 뭡니까 남이 무시하는 그런 눈초리 뭐 이런 것도 이제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? 뭐 이런 거요, 그죠? 그리고 또 밤에는 또 굉장히 밤이 길어지고 무섭습니다. 외롭고요. 또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그렇게 쉽지가 않죠. 그런 것들. 그래서 그런 거를 내 자신이 또 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해야지만 내가 내 자식들이 이별을 하고자 할 때 그런 거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. 그냥 감정적으로 내 새끼가 내 잘못했으니까 네가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는 요즘은 이해가 절대 합의가 안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잘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. 그래서 네가 경제적으로 괜찮겠느냐? 외로움도 견딜 수가 있겠느냐? 또 이 여자 저 여자 만약에 뭐 그죠? 내 사위 같으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? 네가 뭐 혼자서 잘 할 수 있겠느냐? 오만 꽃뱀이 막 불어서는데 내 딸이 물론 잘못해도 꽃뱀이 막 붙고 이럴 때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?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? 또 내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네가 며느라 네가 혼자 되면은 오만 잡놈이 다 붙고 뭐 개무시하고 쓰레기가 붙고 그렇지 않습니까? 또 밤늦게 정말 별의별 전화가 다 오고 쉽게 생각하고 또 네가 내 아들이 네하고는 안 맞았지만 다른 년 만나가 잘 사는 꼴을 네가 볼 수 있겠느냐? 이런 거를 잘 이해를 시키는데 이런 내용이 35년 철학관을 하면서 나눈 얘기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. 이게는 바로 산속 텃밭이고요. 그렇습니다. 텃밭에 와서 오늘 이러쿵 저러쿵 또 철학관을 하면서 인생 상담을 하면서 겪었던 얘기를 말씀을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팔공세입니다.